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순천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사회서비스 상담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이신숙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는 이유는 제가 가르치고 있는 교과목인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어서입니다. 교과목에서 여러분 제목에서 느끼셨듯이 인간행동은 사회환경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고, 긴밀한 관계라는 것은 결국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뜻입니다. 즉, 이 교과목은 사회복지사로서 인간 행동과 발달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런 교과목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교과목은 3학점으로서 3시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이 교과목 소개를 교과목의 개요, 그리고 교과목이 왜 필요한지 하는 필요성, 그리고 교과목이 갖는 목표, 그리고 수업의 방법, 뭐 레포트,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교과목에 대한 개요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본 교과목인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은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과목으로서 계속해서 필수 과목으로 채택이 되었고, 자격시험 과목에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격 취득을 위한 교과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7과목의 필수 교과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 포함되었다는 이야기고, 또 자격시험 과목에도 포함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4년제 대학을 나오면 2급 시험, 2급 자격을 가지고 나오지만 시험을 꼭 봐서 돼야 되는 1급은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과목이 이 시험 과목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요한 과목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서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도록 돕고자 하는 사회복지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인간 행동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수적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은 인간의 행동과 발달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이론적 기반을 형성해주는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 과목을 통해서 인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학적이고 심리적이고 또 사회적이고 그리고 문화적 요소, 그리고 그 요소들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다양한 이론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됨으로써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기초를 확립하게 됩니다. 제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은 앞선 개요에서 이야기했듯이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인문교과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타인을 돕는 사회복지사는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저는 3가지로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차가운 머리입니다. 이 차가운 머리를 다른 말로 전문적 지식과 실천적 기술을 갖추어야 되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뜨거운 가슴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아무리 차가운 머리를 가졌다 하더라도 사람 사랑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이거는 사회복지사로서 내가 이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가 부지런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는 움직이는 손과 발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인간 봉사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3가지를 갖춰야 됨을 저는 강조를 하고 싶지만 어느 것이 먼저이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이 없다면, 그러니까 첫 번째를 의미하겠죠. 마치 눈먼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인간 행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은 전공 기초 교과목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과목이다. 이렇게 그 중요성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덧붙여서 우리가 사회복지 이제 실천이라고 하는 과정을 제스트로하고 애쉬맨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거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은 5단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문제가 발생하는 초기 단계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하는 조사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그 조사와 평가에 따른 개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개입을 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면 종결을 하게 되겠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 꼭 갖춰야 될 차가운 머리가 바로 2번째 단계입니다. 즉 문제와 상황에 대한 조사 및 평가인데, 한번 예를 들어보기로 하죠. 우리가 자살을 하려고 하는 청소년이 있다. 근데 그 청소년을 돕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잘 알아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성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정확한 평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만이 성공적인 개입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 계획을 세우기 전에 이 문제와 상황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해야 되는 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는 교과목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과목이 갖는 목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과목은 사회복지 실천의 기초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행동과 발달에 대한 이론적인 기반을 형성해서 실천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를 이해함으로써 그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합니다. 결국 내담자 이해 과목이다. 이렇게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즉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의 다양한 요소,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에 관한 이 지식을 이 과목을 통해서 배우는데 특히 3가지 차원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사회복지 실천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어 온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들을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생애주기 이론에서 본 인간의 발달 단계와 과제, 이걸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본 개인과 가족과 집단, 지역사회, 그리고 조직, 문화를 검토함으로써 우리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 세 축으로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도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이해를 위한 그 3가지 차원의 틀을 이와 같이 이제 도표로 한번 살펴보면, 제일 먼저 살펴보겠다 하는 것이 인간의 성격 형성과 발달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입니다. 그러한 이론에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정신역동이론, 인지론, 행동주의론, 인본주의론 등등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이론을 살펴본 이유는 한 가지 이론이 인간 행동의 모든 면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하기 때문이고, 또 이론마다 특성이 있고 강점과 약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2번째 축은 생애 주기별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어린 시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생애 주기별마다 인간의 성장과 발달 특성이 있게 되는데, 그런 특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회 환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행동은 그 자체로 이해하기보다는 사회 환경으로서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문화 등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이러한 환경은 인간의 재반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 환경을 이해하는 이 세 가지 축으로 앞으로 수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학의 한 학기는 15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주부터 15주에 이제 강의에 이런 내용이 세 축이 크게 이제 아마 여 안에 이제 녹아 있는데요. 아마 여기 이제 도표를 보시면 6, 7주까지가 성격 이론을 이제 첫 번째 살펴보겠다는 성격 이론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생애 주기에 따른 인간의 성장과 발달이 바로 8주부터 12주부터 13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회환경을 위한 주요 환경 체계와 이론이 이제 14, 15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학교에 오게 되면 뭐 이제 이런 그 평가를 이제 우리가 받게 되겠는데, 저는 주로 이 평가 방법하고 기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출석은 기본이기 때문에 100점 만점에 10점, 그리고 이제 두 번의 지필고사가 있죠. 그래서 중간과 기말이 30, 30에서 60점. 그리고 이제 개인이 발표를 해야 되는 이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에 걸쳐서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해서 20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조를 구성해서 발표를 하게 하는데요. 이게 10점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레포트가 어떻게 나오는지라는 거를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레포트는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레포트는 이제 자신의 개인력을 적도록 합니다. 이게 이제 이 인문 전공 교과목이라고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전공으로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이제 과목입니다. 이 교과목이. 그래서 이제 1학년은 주로 교양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2학년부터 전공으로 들어가면서 앞에서 제가 사회복지사로서 갖춰야 될 세 가지 조건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연 내가 사회복지사로서의 적정한지의 여부를 이 개인력을 적으면서 자기를 성찰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내가 이제 대학에 오기까지 나의 과거, 그리고 대학에 와서의 현재의 나,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자서전적인 그런 성격을 띄어서 개인력을 적도록 합니다. 그래서 가장 그러한 그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중에서 가장 그 좋았던 경험들, 이걸 우리가 절정 경험이라고 하는데요.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나의 삶에 굉장히 영향력을 주었던 어떤 분이 계신다거나, 이제 그랬던 어떤 내가 성장을 했던 시기랄지 뭐 이런 것 등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적으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은 굉장히 이 양을 많이 이렇게 이제 적기도 하지만, 어떤 학생은 뭐 한 장으로 적기도 하고,
다양하겠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A4 용지 표지 제외한 3매를 적어라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 뭐 글자 크기니 글자 간격 이것까지 규정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차만별이거든요, 학생들이.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1차 보고서를 적도록 하고 있고요. 2차 보고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수업을 쭉 해오지 않습니까? 수업을 해오면서 이론도 공부하고 또 발표를 통해서 생애 주기별 인간의 발달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환경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간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떻게 성격 형성되는지 라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그런 레포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소설이나 영화나 비디오 등등에 나오는 그 매체들 속에 인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어떤 한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그 이론과 어떤 발달, 어떤 특성과 이런 것에 비추어서 이 사람의 성격이 왜 이렇게 됐는지라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라고 하는 그러한 적용이죠. 그런 측면으로서 보고서를 제가 또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으로 배웠던 것을 한번 실제로 적용을 해보자라는 그런 의도인데요. 이것도 분량은 A4 용지 3매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이제 기말고사 이제 끝나는 그 시점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해서 2번에 걸친 이제 그 보고서를 적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별 발표라는 게 있다고 했었는데요. 그 학생들의 인원에 의해서 이제 약 9조, 10조 이렇게 이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1조는 태어나서 이제 신생아기, 뭐 이제 출생, 뭐 이제 그 정도 되겠죠. 또 2조는 이제 신생아기부터 영아기, 3조는 이제 그 3세부터 시작해서 아동기, 그러니까 유아기와 아동기, 4조는 학동기, 5조는 청소년기, 6조는 청년기, 7조는 뭐 청년기 이후부터 뭐 이제 중년기가 되기 전, 이 장년기란 개념이 굉장히 어떤 길게 어떤 범위가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그냥 정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중년기 그리고 노년기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저별로 나누어서 그 발달의 특성이랄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조사해 가지고 PPT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조사해서 이제 발표할 내용까지 학생들에게 제시를 해 주어야 되는데요. 크게 이제 여기서 지금 3가지로 제가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각 발달 단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각 시기마다에 갖는 어떤 신체적인 것, 심리적인 것 또는 사회적인 그런 발달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조사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각 조마다 그게 다 이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학동기는 학동기대로, 또는 청년기는 청년기대로, 노년기는 노년기대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이제 정상적인 발달은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인간을 도와주는 이 서비스라고 하는데, 뭐 이건 필요 없죠. 그러나 이제 그렇지 못해서 어떤 장애를 갖거나 문제를 갖는 경우에 결국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각 발달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회복지사로서. 그러니까 뭐 학동기 때는 어떤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학동기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뭐 비행 문제랄지, 또는 요즘 뭐 인터넷 게임 이런 심각하죠. 또 섭식 장애가 또 일어나죠.
뭐 등등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한번 다 조사를 해봐라. 이게 이제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서의 관심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사를 이제 해봄으로써 미연에 뭐 방지도 할 수 있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지라는 것도 한번 수업을 미리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수정해야 될까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하는 것들까지 조사를 해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해야 될 것은 이 그 발달 단계들하고 관련 있는 우리 지역사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역사회는 당연히 순천시가 되겠는데 또 우리 학생 중에는 광양이나 여수나 이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온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지역사회에서 각 발달 단계하고 관련 있는 이런 실천 기관들을 좀 소개를 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아기 때 영아기를 다루고 있는 기관이 어디가 있는가 라는 것들을 이제 소개를 이렇게 서로 해봄으로써 어떤 주소랄지 전화번호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모든 조가 합치면은 인간 발달의 전 단계에 관련된 기관들이 다 소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음에 어떤 클라이언트가 와서 여러분에게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이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바로 이렇게 연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의미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천 기관들을 이렇게 이제 소개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개를 하라고 하니까 뭐 기관장 소개, 뭔 소개 해가지고 뭐 그냥 막 필요 없는 그런 부분까지 조사를 해오는데 그게 아니고 반드시 그 발달 단계에서 정말 도무에서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기관들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알려주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조로 구성을 하니까 저희는 또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막 그 무임승차를 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하죠. 그래서 그 보고서에 이제 그 점수를 저희가 이제 10점으로 해줬기 때문에 그거 할 때는 자기 평가를 하도록,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점수를 적도록 합니다. 예전엔 동료 평가를 했더니 너무나 다들 마음이 선하셔서 막 점수를 다 서로 좋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평가를 해라 이렇게 했더니 굉장히 정직하게 자기의 기여도에 따라서 이렇게 보고서를 제출했고 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제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는 교과목을 이렇게 이제 15주에 거쳐서 수업을 하게 되고 이 교과목은 이와 같이 인간 이해를 하는 인간의 행동과 발달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과목으로서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으로 제가 하고 있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교과목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미래융합대학 사회서비스 상담학과에 진학하셔서 여러분과 직접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